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 장성모 교육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특별 강연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교육장 장성모입니다. 2021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학생, 교직원, 국민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해남교육 2021년도 계획 발표와 미영사 금강주지스님 특별 강연에 참석해 주신 학교장, 해남교육 참여위원, 학부모님과 운영위원님, 해남을 사랑하는 많은 지역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년 1월 초에 해남교육을 발표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소합니다만 해남에 더 많은 분들이 입장하여 보실 수 있어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2021 해남교육에 대한 교육장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해남의 미래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교육지원청은 그동안 교육 때문에 머물고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해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해남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남 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학교 내부의 혁신, 마을 교육 공동체 정착, 지역의 자치와 공동체 의식 확대, 교육 관련 거버넌스 체계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와 수학교육센터 설립 등의 미래를 위한 교육태대가 완결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해남교육지원청은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해남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가 요구하는 해남의 인재를 더욱더 잘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은 다른 어느 시군 지자체보다 미래를 위한 교육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의식은 위대한 해남의 역사에 면면이 이어져 온 시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판단됩니다. 성공의 역사는 시민들의 힘이 모아지는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해남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인 교육이 해남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2021년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에 교육 가족들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왕사 금강주지 스님에 대한 소개와 강사로 모신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간 미왕사, 달마산, 해남을 함께 품어오신 스님께서 다음 달 2월에는 미왕사를 떠나신다 합니다. 금강 스님이 안 계신 미왕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을 한국일보 등의 전국 일간지와 지역 TV 방송, 언론, 그리고 가지 말아달라는 서명을 6,200여 분이 하는 등 주지스님 한 분 가시는데 이렇게 전국의 관심이 뜨거운 유례없는 최근 상황을 보면서 스님의 많은 이력을 굳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종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누구나 존경하고 함께하고 싶은 큰 어른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해남교육 2021을 안내하는 자리에 스님을 모신 이유는 그동안 스님께서 해남교육에 함께 하셨던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폐교 2기의 서정처 살리기,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문학당, 10대 1의 경쟁력을 가진 전남 선생님 대상 템플스테이, 해남 교장선생님들을 위한 힐링 캠프 등 많은 사업 이외에도 학생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시며 해남 교육에 대한 방향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과 함께하는 미왕사처럼 마을과 함께하는 해남 학교 교육도 그 가르침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서 상의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마지막 해남 교육에 대한 조언을 간청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박수 또
손바닥으로 박수를 힘껏 치면서 스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부탁합니다. 모두들 편안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어제 한문학당을 졸업한 이제 10년 된 친구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떠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인사드리러 겠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저 강원도 하천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하늘을 매일 저녁에 쳐다봤다고 해요. 별이 아름다워서 별을 쳐다봤는데 늘 그 10년 전에 미왕사 마당에 누워서 한문학당 때 하늘에 그 쏟아지는 별을 본 것이 그 군대 생활 때 봤던 그 별하고 별을 보면서 늘 생각이 났다고 해요. 저는 이제 2000년도부터 미왕사에 주지 소임을 맡아서 살게 됐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미왕사 마당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마당이 넓고 마당이 넓다 보니까 사실 땅보다 하늘이 넓은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 넓은 마당에서 땅보다 하늘이 넓은 이런 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제 한문학당을 했습니다. 전국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기억 남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마당에다가 포장을 깔고 한여름 밤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는 것. 이 해남 지역에서 그 선생님으로 계셨던 김우영 선생님이 별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동안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마당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요. 그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밤은 있고 또 하늘의 별은 있죠. 근데 그게 한번 어린 시절 그 봤던 그 별이 하늘 가득히 있었던 그 별들이 어디든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 가슴에 그 별을 선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역시나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전에 샀던 그 별을 보는 천체망원경 이 절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더 쓸 수 없겠다 싶어서 그 친구한테 천체망원경을 선물을 했어요. 지금 이 지구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죠. 이 인구 중에서 누구나 고통스러움은 싫어하고 행복함을 원하죠. 그리고 또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산중에 살다 보니까 그런 숲속에 있는 새들 또 나무들까지도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가뭄이 들었을 때 나무들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 메마른 입술과 같은 그런 표정을 하는 것을
보다가 단비가 내리니까 활짝 웃는 그 표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도 이렇게 갈증을 느끼다가 단비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한다. 그리고 나뭇잎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들이 얼마나 경쾌한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행복하길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한 사실 행동과 말과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길 원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저는 미왕사에서 최근에 학생들 프로그램들도 여러 번 했고요. 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발걸음을 동쪽으로 걸어야 된다. 서쪽으로 걸으면서 동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절대 그 동쪽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동쪽으로 가면 언제든 동쪽은 만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그런 말씀을 새해 벽두에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사실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찾자면 교육과 언론과 종교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겠지만 이제 교육장님께서 2021년 해남 교육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육은 미래다. 해남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그건 이제 동의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교육 부분. 이제 그런데 이 교육에서 사실 이제 지금은 인성교육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다 담겨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성교육보다는 경쟁하는 교육, 또 스펙 쌓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더 앞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윤리나 도덕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대학에서도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유교 교육이나 이런 그런 이제 삶의 지표가 사실은 행복한 삶 그리고 존경받는 삶 이제 그것에서 지금은 그 돈 위주의 삶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또 인기가 많아지는 것 이런 것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렵다. 지금의 시대에는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이제 기능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이제 앞으로 그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금방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기능적인 부분은 훨씬 더 이제는 인공지능이 앞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비해서 늘 비교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서는 사실 인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해야
그런 이제 그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묘하게도 해남에 와서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앞으로도 저는 이제 교육 부분에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미왕사를 떠나도.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이제 사실 이 소중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가지고 저보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저는 그런 실제적인 교육자가 아니고 또 아이들을 길러보지도 못했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해남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 부분들만이라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제 해남 교육지원청에 나오게 됐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해남에서 했던 일들,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오자마자 한문학당을 하게 됐어요. 그 한문학당을 하는데 그런 이제 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한 1996년도에 광주 시내에 있는 그 조그만 절에서 송광사 포교당인데요. 그곳에서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담당하는 그런 그 지도법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미왕사 오게 됐는데, 그때 고등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제가 미왕사 주지를 산다 하니까 왔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아이들이 뭘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 지리산 청학동에 한문서당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은 내가 더 잘 가르치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학생들이 그 한문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문 교육뿐만이 아니라 답답한 그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아파트에 살죠. 또 학교가 콘크리트 건물이죠. 또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을 가죠. 그 미왕사 바로 오기 직전에 제가 서울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방학 동안에는 잠깐이라도 이 그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이제 자연 속에 뛰어놀게 하고 싶다. 그래서 감각을 깨우는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최적지로서는 미왕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해남 지역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구축한 게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뭐 인터넷 지금처럼 뭐 고속 인터넷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하는 전화 모뎀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제 손으로 만들어서 전국의 학생들이 미왕사로 이제 찾아오는 그 한문학당 참가 신청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명 모집을 했는데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이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경쟁률도 세고 또 뭐
여러 군데서 전화로 받아달라고 항의도 했었지만 그냥 아주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30명의 학생들의 그 사찰 생활을 하게 했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그 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처음 출가하면 4년 동안 한문 공부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린이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 마시고 또 빗자루 들고 울력도 하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산책도 하고 거기에다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조금 가미를 했죠. 그래서 7박 8일 산중에서 사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 부모 면회도 안 됐어요. 그 부모가 자원봉사도 안 됐죠.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통신을 할 수 없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에 태어나서부터 그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인데 그때까지 늘 부모의 그런 의지하는 그런 이제 의지하는 걸로 살게 됐죠. 부모가 이제 보호하고 또 어디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이제 뭐 친척집이나 이런 연관되어져 있는 곳만 가다가 학생들이 해남 땅끝까지 찾아온다고 하는 게 집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점점 멀어져서 땅끝에 두고 또 부모와 연결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그동안에 작동하지 않았던 그 자기 생존의 그런 생존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힘들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아이들과도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 있는 나무들, 새들, 건물들, 스님들의 이야기들, 또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이런데 굉장히 귀 기울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변화가 없는 도시 생활보다 나무 한 그루도 사실 하루에 수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아침의 변화에서부터 저녁의 변화까지요. 그래서 차 따는 사람들은 그 차를 어느 때 따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침에 따느냐 저녁에 따느냐, 날씨가 맑은 날 따느냐 날씨가 흐린 날 따느냐에 따라서 차 이파리 따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또 그 시간을 잘 맞춰야 좋은 차 이파리가 따진다 이렇게 해서 초이선사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하나도 날씨에 따라서 또 아침과 저녁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잘 못 느끼는데 아이들은 훨씬 더 그걸 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다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은 이걸 함께 듣지만 아이들은 훨씬 더 음감이 세밀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악기들까지도 다 각각의 따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감각과 어른들의 감각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특히나 초등학교 시절 1학년에서 6학년 그 시기에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한문학당을 이제 7박 8일간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장기간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했는지 겨울에 다시 여름에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학당을 재심자 과정을 다시 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30명에 플러스 1명에 31명이 여름에 참석을 했는데 겨울에 28명이 참석을 다시 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야, 이 프로그램이 참 좋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봐라. 또 아이들은 당연히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거래까지 하거든요. 야, 그때는 닌텐도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닌텐도 사줄 테니까 너 이 한문학당에 한번 갔다 와. 이렇게 참여를 이제 권유하고 아이들을 억지로 땅끝까지 데려왔었는데요. 이제 겨울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 한문학당 꼭 보내주세요. 겨울에 꼭 보내주세요. 아이들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한문학당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거꾸로 협박하는 상태가 될 정도가 됐어요. 아무튼 학생들이 원해서 겨울에는 28명이 왔어요. 3명의 빠진 학생들은 외국에 가야 될 그런 일정이 있어서 이제 참석하지 못하게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 해부터 한문학당을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하는 버릇이 있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20년 동안 이제 한문학당을 했습니다. 작년 2020년 여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게 됐고요. 또 2021년 1월 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마 학교 교육하시는 선생님들도 또 교장 선생님들도 너무 아쉬워할 거예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면 교육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죠. 이런 뭐 줌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 직접 만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절 밑에 있는 서정 분교였죠. 지금은 서정 초등학교인데요. 서정 분교가 2003년도에 학생 수가 5명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한 40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학생 수가 5명이어서 이제 당연히 폐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사실은 이제 폐교하기는 쉽지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 이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알게 되죠. 한 지역에서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마을 사람들이 울려까지 하고 나무도 심고 건축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지역에
그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됐었죠. 그 학교 출신들이 점점이 늘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게 되어지고, 또 운동회라든지 이런 학교 활동에 같이 모든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추석과 같은 데에는 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런 운동 대회 열기도 하고요. 또 모여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랬던 지역의 중심체 역할을 해왔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가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용도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도시로 간 부모들이 이제 도시로 간 부모들이 이제 도시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아이들을 시골에 있는 부모들에게 맡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생겨나고요. 그래 또 지역은 점점 고령화되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모여있지 않게 되고, 학교가 없으면 또 귀촌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작은 학교는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큰 학교나 또 도시의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학교가 사실은 더 꼭 선생님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 체계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연이 주는 교육이 훨씬 더 많은 교육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문학당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에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훨씬 더 멋진 학교, 좋은 학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해남 분들에게 권했더니 흔쾌히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서정학교를 살리는 그런 학부모들 이 생겨났고, 또 해남 읍내에서부터 그 송지 서정까지 학교를 보내는 그 버스를 구해서 보내는 그런 부모들까지 늘어나서 이제 학부모와 학생과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어지는 그런 학교는 드물잖아요, 지금 시대에. 근데 그런 학교로까지 되어졌는데, 며칠 전에 학부모님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54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각각 편지를 썼다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오고, 또 그동안에 제가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을 사진집을 엮어서 앨범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뭐 저는 별것도 아닌 옆에서 잠깐 학교가 위기에 있어서 잠깐 도와준 것 뿐인데,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뭐 이럴 때 어떨까, 그런 너무나 뿌듯한 또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저는 고향이 해남입니다. 해남에 태어나서 이제 해남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멀리 저 합천 해인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한 스님은 고향에 살기보다는 가장 멀리 떠나야 된다고 배워서 제일 먼 곳으로 선택을 했고, 또 가장 많은 스님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래서 합천 해인사로 떠나서 합천 해인사에서 이제 정식으로 스님이 돼서 그쪽에 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98년도에 미황사가 스님들도 없는 이제 그런 폐사 직전으로 비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승님을 모시고 30년 전에 이제 미황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땅에서 살게 됐는데요. 전 고향에 살면서 조심스러움이 생겨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고향에 살게 되니까 이제 이미 이제 출가한 스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 됐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죠. 제가 행동을 잘못하면 그냥 많은 스님들이 함께 욕을 먹게 되고, 제가 잘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칭찬을 받게 되는, 제 개인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도 이미 세속에서 쓰던 이름은 없어지고 새로이 스승으로 받은 법명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됐죠. 근데 고향에 내려오면 고향에 어른들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를 기억하는 것은 출가한 스님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살았던 그런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그 모습으로 저를 보게 되고 부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남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 요구가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미황사를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제 수행도 하고 역할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절밖을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남에 있으면서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오랫동안 계속 한 지역을 또 한 절을 생명력 있게 늘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밝히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해남 대흥사로 출가하게 된 이야기도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도시로 떠나게 되는, 그래서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은 다 떠나고 홀로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심을 많이 상해하고 시골에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황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에 물리 선생님이 이제
그때가 교무과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점심 때마다 참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궁금해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권해줬는데요. 육조단경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아, 삶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면서 또 나의 인격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소개를 받아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산중에 갔죠. 암자에 있는 스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한 삶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낙담하고 또 비교해서 바라봤던 삶을 전환하게 사랑스럽게 전환하게 된 그 배경도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 책 한 권 권해줬던 그 선생님의 그 손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아직도 연락을 하고요. 늘 생각할 때마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점점 연세가 많아지시고 그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늘 나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또 누군가는 또 나를 보면서 또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을 잠시라도 그 허투루 살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나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시 한 편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선생님들에게 특히나 교육자들에게 그 좋은 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에게도 좋은 시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40년 전에 해남의 미왕사에 사셨던 스님의 그 소요 스님의 시인데요. 개개면전 명월백, 개개의 면전에 개개의 얼굴에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이 있네. 인인각하 청풍치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이네. 타파 경내 무영적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을 깨뜨리고 지난 그림자 자취마저 없애니 일성제조 상화지. 새 한 마리 노래하니 가지 위에 꽃이 피네. 그런 시인데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나 나무나 모든 물건이나 할 것 없이 다 각각의 그 최고의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려고 노력하고
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세 번째 구절에는 이제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현재 내 얼굴을 보고 참 잘생겼어, 멋져, 아름다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보면서 이쪽에 뭐가 새로 났네, 주름이 하나 더 생겼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름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이 점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이 뽀러지를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색을 또 더 멋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얼굴에 맞추어서 자꾸 화장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꾸미게 되고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얼굴을 거기에 보려고 노력을 하고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대감이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소나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대감 때문에 불만스러움이 생겨나요. 그리고 실망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모든 그 기대감을 다 없애는 일, 비교하는 대상을 없애는 것, 현재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또 무형적, 과거의 그림자 자체마저 없애라. 이런 건 뭐냐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가, 그 과거로 현재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모습을 인정하고 봐야지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평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일성제조상화지, 새 한 마리 꾀꼴하고 우는 소리에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네, 이런 말이죠. 내가 한마디, 내 환히 웃는 얼굴 한마디, 한 모습, 나의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들을 꽃피우게 한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을 환하게 웃게 한다. 용기를 갖게 한다. 희망을 갖게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든 사물의 밝은 빛을 보고 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늘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그 밝은 얼굴을 갖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어디 떠나더라도 그 교육에 대해서 미왕사에서 살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컸어요. 미왕사 덕분에. 그래서 1%도 아쉬움은 없고요. 고마움만 있습니다. 해남 사람들과 해남과 미왕사에 늘 그걸 간직하면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강 스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내용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해남 고향 미양사에 오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회, 또 스님이 되시기까지 과정, 특히나 마지막에 들려주신 그 시 글이 대단히 가슴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 비교 대상 없애는 것, 지금 현재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 해남 교육의
주시는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해남 교육뿐만이 아니라 해남 군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우리 해남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아름다운 해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 해 주시고 또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해남 교육청에 들려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신 금강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님 건강하시고요. 가시더라도 해남 잊지 마시고 자주 들러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강 스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주소가 바뀌면서 조금 시청 접속하신 분들이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만 다음에 이 부분들은 정리를 다시 편집해서 아마 해남 군민들이 언제라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 해남 교육에 대한 안내를 우리 청 최욱이 장학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PPT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팀 장학사 최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해남교육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해남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 해남교육의 세 가지 교육 목표인 도전과 협력이 있는 학교 배움, 어디든 배움부터 해남 마을교육 공동체, 현장 중심 소통과 지원의 교육 행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해남교육은 인간, 미래, 민주, 혁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때문에 머물고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해남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사회를 함께하는 민주 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도전과 협력이 있는 학교 배움, 어디든 배움부터 해남 마을 교육 공동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원의 교육 행정의 세 가지 교육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지표 1, 도전과 협력이 있는 학교 배움입니다. 우리 해남교육은 경쟁을 통해 이기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배움에 함께 도전하는 것으로 학교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율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대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함께하는 수업 혁신,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 학생 안정과 복지 강화의 네 가지 주제에 따라 지역기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부터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구현까지 총 16개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표 1, 도전과 협력이 있는 학교 배움의 첫 번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새학년 집중기간 운영, 지역화 교재 보급,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진로분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학교 지원과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수학교육센터로 활용한 AI, SW 교육 지원 등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함께하는 수업 혁신을 위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과 관리를 위하여 두드림학교,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기초학력 멘토링 프로그램,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과 배움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함께하는 수업 혁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을 위하여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담당자들 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며 지역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초중 통합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작은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연계 협의체를 운영하며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에듀버스, 에듀텍스 등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남교육참여위원회와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현장 기반의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학부모 참여 교육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전담 지원팀 운영으로 존중과 배려의 생활교육을 확대해 나가며 코로나19 상시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안전교육,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해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보건교육과 지혜모 없는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상담과 위기학생 지원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여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초등 돌봄교실, 방과학교 운영 내 실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지표 2. 어디든 배움터 해남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공존하고 학생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실제적인 삶의 교육을 마을에서 온몸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해남 마을학교와 학생 동아리학교 운영, 교육협동조합 구축 지원의 4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육지표 2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해남군과 우리교육지원청의 실무위원을 지정하고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정착협력에 대한 공동체 정기 논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학교 네트워크 및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조직 운영과 교직원 및 활동가 양성 연수를 통하여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교육지표 2 실현을 위한 두 번째 과제인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첫째, 학교 지역연계 마을 프로젝트 수업과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 운영,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해남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지정 마을학교와 해남 마을학교를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학생 동아리학교와 학생자치연합회, 학생포럼, 해남 학생신문 발간 등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해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직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해남 교육협동조합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표 3, 현장중심 소통과 지원의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지원 행정이 왜 지원이어야 하고 어떤 지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거듭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존재가 학교 현장에 있어야 함을 생각하며 첫째,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기본 운영비 통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학교 회계 업무를 지원하며 안전 분야 개선, 내부 시설 개선, 체육시설 현대화 지원, 전남 미래형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등 미래 환경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 지원 등 정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 중심 교육시설 설계를 최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원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고문 변호사제 운영,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관사여건 개선을 통해
교직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교직원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토론과 소통, 구성원 간의 배려하는 존중 문화, 참여와 책임의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청년 교육 실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업무 추진,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원 인사관리와 업무 역량 강화 등 인사제도 혁신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해남 교육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해남교육 설명회 및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해남교육이나 그 밖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팀 전화번호 530-1120입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정성스럽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